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물이 흐르는 관로상에 피토관을 설치하고 수은이, 항상 문제 유형을 좀 잘 봐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을 때 무슨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을 땐 이런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항상 익혀 두셔야 된다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관로상에 피토관을 설치하고 수은이든 U자관과 연결하였더니 전압과 정압 단자에서의 수은의 높이차가 85mm였다. 이 위치에서 유속은 약 몇 메타 per second인가? 단 수은의 비중 13.6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자, 유속을 물어봤어요.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 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 V는 Q는 AV에서 V는 A분의 Q니까 파이드 제곱분의 4Q가 되죠. A분의 Q가. 그죠? 파이드 제곱분 이제 바로 합니다. 파이드 제곱분 4Q로. V는 파이드 제곱분 4Q 나오죠. Q는 AV에서 이 공식이 도출이 되고, 또 뭐가 있어요? V는 루트 2G AC 이렇게 하든 H를 소문자 쓰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 토리첼리 원리죠. 토리첼리식이죠. 이 두 가지 공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량이 나오면은 Q는 AV로 풀면 되고, 높이가 나오면 루트 2JH로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높이차가 나왔잖아요. 85mm라는 높이차가. 맞습니까? 85mm라는 높이차가 나와있기 때문에 요 공식으로 푸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뭐예요? U자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U자간에 수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 때는 루트 2GH에서 요 공식을 더 붙여주는 겁니다. 감마존에가 요걸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더 붙여줍니다. 요거를. U자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은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감마제로는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 이거는 뭐냐? 수은에 의해서 수은의 비중량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V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0.085죠. 85mm니까. 매달 항산하면 0.085가 되고, 곱하기 물의 비중량이 1000. 그 다음 수은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13.6이니까 13,600이죠. 빼기 1 하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2.6이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12.6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산기 두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두드려봐요. 나오는 거. 높이차가 나오면 V는 루트 2GH. 예? 유량이 나오면 Q는 AV. 예? V분의 Q. A분의 Q 해서. 예? 그렇게 풀면 된다는 겁니다. 유속을. 봐봐요. 이거 계산하면 11.6이잖아. 13.6 빼기 1이니까. 그죠? 1000분의 13,600. 12.6 나오죠. 계산이. 계산기 두드려봐요.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자꾸 계산기 두드려봐. 자꾸. 얼마 나와? 얼마? 4.58 나옵니까? 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건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이래 그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U자가는 이런 식으로 그려준단 말인데, 이래 그려져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수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고. 아니면 그림 가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으니까 이건 말로 다 떼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U자간을 형성을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러면은 그러면서 유속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글로 다 나왔고.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이제 부력입니다. 부력. 자, 비중이 0.4인 나무 조각을 물에 띄우면 전체 체적의 몇 %가 물속에 가라앉는가? 이래 나와 있어요. 부력 문제인데, 자, 공식은 뭐냐면, 공기 중에 무게는 부력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팁이에요.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무게는 부력에서 작용하는 힘이 같아요. 그러면 부력은 어떻게 해요? 부력이 뭐냐? 부력 F는 감마의 V입니다. 비중량 곱하기 체적이라는 겁니다. 비중량 곱하기 체적. 예? 그럼 비중량이 뭐야? 비중량이 킬로그램 포스퍼 입방이죠. 여기에 체적이 얼마예요? 입방이죠. 때리면 어때요? 킬로그램 포스퍼 나오죠. 힘으로 자기 힘이잖아. 힘. 이것도 뭐가 돼? 무게도 되죠. 무게.
무게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무게. 자, 그러면 공기중 무게를 알려고 하니까, 공기중 무게 하니까 우리가 비중량, 지금 뭐예요? 비중 0.4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비중량은 얼마 됩니까? 비중량 감마는 부피분의 중량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뭐야? 중량이 무게가 되죠? 무게도 되죠? 그럼 무게를 알려면 어떻게 돼? 감마 곱하기 부피죠. 그러니까 부피를 V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감마 V는 중량, 무게가 되는 거잖아. 무게. 이래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어때요? 같죠? 같단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이거나. 부력이나. 왜? 무게가 힘도 되니까. 무게나 힘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 조각에 내가 무게를 알아야 되잖아. 일단은 나무 조각의 무게를. 그런데 뭐예요? 비중이 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게를 알라 그러면 비중량 곱하기 체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비중량이 얼마야? 그러면 비중량이 0.4잖아요. 비중량은 비중이 0.4죠. 그죠? 비중이 0.4잖아. 그러면 비중량이 얼마예요? 400이 되죠, 400이. 그죠? 400 곱하기 체적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체적은 안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부력을 봅시다, 부력을. 부력은 뭐예요? 일단 여기는 물이잖아, 물. 감마 V인데, 감마 V1이라고 표현할게요. 감마 V1이라고. 이 체적은 아직 모르니까. 요것도 체적 모르고, 지금 이 체적도 지금 모르잖아요. 감마 V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은, 이거 지금 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은 1000 V1이 되죠. 이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그럼 어떻게 돼? 1000분의 400은 V분의 V1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0.4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0.4면 몇 %예요? 0.4면 퍼센테이지로 40%잖아. 그럼 40% V분의 V1이 40%만이 물에 잠긴다는 거죠. 부력으로 의해서 40%만 물에 잠긴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지금 팁은 뭐냐면 공기중 무게하고 부력이 같다라는 거 요겁니다. 공기중하고 무게하고 부력이 같다. 그래서 4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요? 비중만큼 가라앉는다는 소리죠. 공기중의 무게가 그 비중만큼 물로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2번 연력학 문제입니다. 일을 구하는 공식인데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답은 13번 그림과 같은 단순한 피토 안에서 물의 유속은 몇 미터 per second인가? 자, 높이가 나와 있죠? 높이가. 그죠? 높이가 나와 있으면, 높이가 나와 있을 때 유속은 뭐랬습니까? V는 루트 2gh, 토리첼리식으로. 이건 따로 안 풀어드릴게요. 그냥 계산기 떠드리면 되니까. 높이가 얼마예요? 근데 0.4에서 0.15m 다 더하는 게 아니죠. 물 위에 있는 것만 더하는 겁니다. 물 위에 있는 것만. 항상. 물 위에 있는 것만이 그 높이입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물만큼 차잖아. 수면까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수면까지 차니까. 그 위에 있는 거. 수면 위로 있는 것만 우리는 H로 간주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71이 나옵니다. 따로 계산 안 해주고요. 이거는 14번 보겠습니다. 펌프 양수량 0.6 입방펌인 관로의 전 손실 수도가 5m인 펌프가 펌프 중심으로부터 1.5m 아래에 있는 물을 19.5m의 송출 액면에 양수할 때 펌프에 공급해야 할 동력은 몇 kW인가 나와 있습니다. 펌프 동력 항상 나온다 하니까 한 번도 안 빠지죠. 자, 펌프 동력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P는 뭐예요? 펌프 동력 구하는 공식이 P는 102 곱하기 2 분의 감마 Q H 곱하기 K 이래 돼 있죠. 자, 여기는 이건 소요 동력이고, 그죠? 요거 빼면 뭐? 측동력. 이거 효율입니다, 그죠? K는 여유율이고. 근데 아직까지 이 K까지 넣어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그죠? 항상 뭐예요? 거의 다 요것만 나와, 측동력만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걸 빼면 또 어떻게 돼요? 수동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까지 빼면. 요렇게. 그래서 다 외워놓고 있다가 하나씩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효율이 안 나와 있죠? 효율 없죠? 여유율도 없죠? 그럼 뭐예요?
수동력이라는 거죠. 수동력. 그죠? 여기서는 문제는 이것도 안 주어졌고, 이것도 안 주어졌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수동력이라는 겁니다. 수동력.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물이니까 감마가 1000 나와 있죠. 그죠? 1000이죠. 그죠? Q, 유량 나와 있습니까? 유량 나와 있죠. 양수량이 0.6 입방품인 주어졌죠. 그죠? 그 다음, H 주어졌습니까? H. 양전. 주어졌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양정을 구할 때는 전수도는, 전양정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야 돼요. 전양정이란 말이 나오면 H가 지금 여기서는 전양정이란 말입니다. 전양정. 이 전양정이 뭐예요?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갈로 열고 H4죠. 그죠? 갈로잖아,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호스에 맞춰 손질 수도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이면 이게 들어가지만 우리 스프링클러는 이게 안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H1이 뭐예요? 실량정이죠, 실량정. H2가 뭐예요? 배관 및 부속류의 마찰 손실 수도. H3가 뭐예요? 필요 최저 압력. 그죠? 필요 최저 압력. 필요 최저 압력.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얼마? 스프링클러 얼마? 0.1메가파스칼인데 메다로 환산하면 10m. 옥내 소화전은 17m. 옥외 소화전은 25. 포 소화는 포. 안 배웠죠? 포는 안 배웠죠? 35m입니다, 포는 35m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포는 35m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이런 거는. 진짜 오로지 그냥 펌프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필요 최저 압력도 없죠?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량증이 어떻게 돼요? 수조가 있는데, 펌프 A에 있는데, 얼마예요? 펌프 중심으로부터 1.5m 안에 있는 물이 있대요, 여기에. 이게 얼마예요? 1.5m 아래에 있잖아요. 펌프 중심으로부터 1.5m 아래에 있다 있잖아, 여기에. 수위가. 그죠? 중심으로부터 1.5m 있는 물을 얼마예요? 수조가 얼마야? 여기가 19.5m 위에 있는 대로 송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 19.5m.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실량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19.5 플러스 1.5 하면 얼마예요? 21m가? 21m. 그 다음 H2가 얼마예요? 배관 및 관로의 전 손실 수도는 5m. 5m가 나와 있죠. 그래서 5. 아, 너무 안 나오네. 다 하면 얼마예요? 5m. 하면 어떻게? 26m죠. 자, 그럼 이제 대입시켜 봅시다. 지우겠습니다. 대입시켜 봅시다. 대입시키면 102 곱하기 1000 곱하기 0.6 입방품 미니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세크로 바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나누기 60 곱하기 26m. 계산기. 얼마요? 2.549. 그죠? 2.549. 약 2.548. 비슷비슷한 거죠. 답 4번. 그래야 됩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름 400mm인 원형 관속을 5kg/s. 5kg/s는 무슨 유량입니까, 이게? 질량 유량이죠. 아, 질량 유량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질량 유량. kg/s의 공기가 흐르고 있다. 관속 공기의 절대 압력은 200kPa, 온도가 23도씨일 때 공기의 평균 속도는 약 몇 mPs인가? 속도를 물어봤어요. 유속을. 공기의 속도를 물어봤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유량을 정해줬는데 질량 유량을 줬죠? 질량 유량을. 맞습니까? 질량 유량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Q는 rho A V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봤죠? 요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유속이 얼만가? 그럼 유속은 남겨놓으면 어떻게? V는 rho A분의 Q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유속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봅시다. A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rho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는 어떻게 돼요? 로 파이 D 제곱분의 4Q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V가 요걸 이제 풀면 되잖아요. 요거를.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Q는 나와 있죠. 그죠? 5kg/s잖아. 그죠? 5kg/s고 5kg/s고 그런데 파이도 알고 관경도 알아. 근데 지금 밀도가 안 나와 있죠. 밀도가. 공기의 밀도가 안 나와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공기를 밀도로 구해내야 되죠. 뭡니까? 공기 밀도가. 밀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기 밀도 구하는 공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공기 밀도를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고, 공식이. 어허이. 뭔데? 일일이 또 풀어나가야 되나? 응? 이게 그럼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무슨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두 가지 공식이 있잖아. 뭘로 풀어야 되냐고? PV는 GRT로 풀어야 되죠? 왜? kgK잖아. 단위가. J/kgK잖아.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GRT로 풀어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P는 뭐야? V분의 GRT. 이게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로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P는 로 RT니까, 어떻게, 로는 RT분의 P잖아. 이걸 그냥 외워놓으라고 했잖아. 이거를 많이 쓴다고. 근데 PV는 N분의 WRT라면 어떻게 난다 했어요? PV는 N분의 WRT로 풀어야 되는 공식이 있잖아. 그때 뭐가 난다 했어? 그렇죠. RT분의 PM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암기해두라고 했잖아요. 이걸 또 일일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암기해두라고 했잖아. 밀도 하면, 로는 RT분의 P, 로는 RT분의 PM.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풀어봅니다. P가 얼마요? 압력이 얼마? 200. 200이니까, 이게 뭐예요? 주울이니까 파스칼로 바꿔야 되죠. 기체상도 주울이니까. 파스칼로 바꿔야 되죠. 곱하기 1000. R이 얼마? 287. 온도가 얼마? 273 플러스 23. 296이네요. 그러면 계산기 또 들어봐요. 296이네, 그냥 이거는. 얼마나 오는지. 2.354. 예, 2.354 단위는 킬로그램/이 입방이게 당연히 뭐 킬로그램/이 입방이죠. 밀도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여기다 대입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 2.354 곱하기 3.14 곱하기 관경이 얼마예요? 예, 400ml니까 0.4의 제곱 분의 4 곱하기 Q가 얼마? 5. 계산기. (1.) 16.91 아니에요. 16.91 나오죠. 16.91 메타퍼세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옥내 소화전용 소방펌프 2대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마찰 손실을 무시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자, 병렬로 연결하면 뭘 했어요?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면 2대를 EQ 유량이 2배라 했죠. 직렬로 연결하면 EH 딱 그거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병렬 EQ, 직렬 EH 요거만 알면 된다고. 그죠? 그럼 뭐야? 유량은 증대하나 양전가는 무관하죠. EQ니까. 유량이 증가하는데 2배가 증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17번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노즐 선단에서 유량계를 사용하여 방수량을 측정한 결과 0.8리방퍼민이었다. 노즐 구경이 23mm라면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물의 밀도는 1000kg/입방에 되어 있는데 물의 밀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이나 이렇게 노즐이 나왔었을 때, 노즐 구경이 주어지고 유량이 나와갖고 주어졌었을 때는 어떤 용수있는 Q는 뭐예요? 0.653 D제곱
루트 CP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이 공식에서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Q가? 단위는 LPM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단위가 LPM이란 말입니다. 이때 단위는 LPM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미리는 미리미리 단위가 들어갑니다. 미리미리 단위가. 이때 P 압력 단위가 뭐예요? 예? 메가파스칼 단위가 들어갑니다. 메가파스칼 단위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P를 물어본 거잖아. 압력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압력이 얼마냐고. 그래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걸 넘겨보자고. 0.653 D제곱분의 Q는 루트 CP. 양변의 제곱. 그죠? 양변의 제곱하면 됩니다. 그죠? 양변의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0.653 D제곱 Q의 제곱을 해주면 CP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1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0이 넘어가, CP가 되는데 10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분의 1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P가 되는 거잖아. 다시 적겠습니다. 원래 CP가 있는데, 원래는 CP인데 10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 되고, 이래 되는 거잖아. 없어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응? 이걸 하면 되죠. 계산 결과 이래 나오죠. 맞습니까?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적습니다. Q가 얼마예요? Q가 0.8 입방 퍼 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뭐랬어? LPM으로 바꿔야 되죠. 리터 퍼 민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방을 리터로 바꾸려면 그럼 1000이죠. 곱하기 1000이죠. 예? 1 입방이 1000리터잖아. 그죠? 1이 1000이 되니까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 800. 그 다음 0.653 곱하기 D가 얼마예요? D가 몇 미리? 23mm네. 이거 미리미리입니다. 메다가 아니고. 특이하게 이게 미리미리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보통 다 관계는 뭘로 했어요? 메다로 다 바꿨잖아. 근데 이 공식에 한해서만 미리미리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곱하기 23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계산기 떠들어봐. 이러면 얼마 나오는가? 계산기 떠들어보세요. 값이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500 얼마, 4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0. 얼마 나올 텐데? 0. 얼마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0. 얼마 나올 텐데? 0.5 얼마 나올 건데? 0.536 약 0.536이나 나옵니까? 자, 이게 단위가 뭐예요? 그렇다면 메가파스칼이죠. 이걸 몰라야 돼요. 지금 몇 킬로파스칼을 바꿨잖아. 그죠?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1000. 그럼 536 킬로파스칼이 되죠. 가까운 값이 515죠. 차이가 왜 이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옛날엔 이 공식이 얼마냐면 루트 P였어. 루트 P. 루트 P였거든요. 이때 단위가 뭐가 들어갔느냐면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단위가 들어갔어요. 이때 단위가. 근데 이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단위의 그 기준값이 얼마예요? 1.0332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가 파스칼은 뭐예요? 0.101325죠. 맞습니까? 이게 조금 더 높죠? 이게보다 조금 더, 이건 곱하기 10P를, 그래서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10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걸? 10을 하면, 이 값을 곱하기 10을 해봐요. 얼마나니까? 1.01325 이래 되죠. 1.03하고 1.01하고 어떻게 돼? 이게 조금 작죠? 계산하기 편하라고 10P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파스칼 단위로 바뀌면서 지금 이게 드러난 현상이거든. 10P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설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기 봐요. 속도 계산하고, 속도 수도 계산해가지고, 압력 단위 안산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왜? 변함이 없잖아. 이 그대로 들어간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1.033이 들어간 거 똑같은 그게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10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뭐 밑에 지금 속도 수도 계산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풀고 가장 가까운 값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8번 했죠? 18번 해서 넘어갑니다. 자, 19번. 19번은 비중과 동점성 계수가 각각 1.3, 0.001m/s인 액체의 점성 계수는 몇 파스칼 세크인가? 아, 이것도 파스칼 세크, 점성 계수는 파스칼 세크가 또 나와 있어. 아, 참 귀찮고로 그죠? 예? 그런데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으니까 그냥 숫자만 치면 돼요. 그냥 숫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 돼요. 증명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그 점성 계수가 뭐냐면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점성 계수 단위는. 동점성 계수는 뭐냐면 메타/퍼세크예요. 동점성 계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요 단위는. 점성 계수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 동점성 계수는 메타/퍼세크.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건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파스칼 세크가 도대체 무슨 건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파스칼 세크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파스칼이 뭐예요? 뉴턴 퍼 뭐예요? 메다 제곱에 곱하기 세크잖아요.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파스칼 세크잖아요. 곱하기 세크한 거. 그럼 뉴턴은 또 뭐야?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분의 메다 제곱이잖아요. 요래 되는 거잖아요. 맞나? 그죠? 요래 되죠? 여기 분의 1 있고. 이거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거 지어지고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남죠? 맞습니까? 요거 하나 남네?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킬로그램, 여기 곱해지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제곱이죠. 여기에 뭐가 있어? 세크 하나 더 붙어 있잖아. 여기 세크 하나 더 있죠? 세크 지어지고 하나 남고. 단위가 어떻게 돼?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이래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숫자 그대로. 혹은 또 뭐라고 한다 했어요?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 이렇게 해도 준다 했죠?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문제 줄 수 있어. 여러분들은 아예 무시하라고 그냥 숫자만 넣으면 돼요. 숫자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공식 그냥 집어넣어. 그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나오면. 뒤에 단위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점성계수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점성계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점성계수 뮤는 뭐예요? 누란 말입니다. 누. 밀도 곱하기 동점성계수라고. 그러면 밀도가 얼마예요, 여기서? 밀도가 1.32 비중이잖아요. 밀도는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0, 1300 곱하기 얼마? 0.001이잖아. 예? 요게 동점성 계수 0.001이잖아요. 그럼 얼마요? 1.3입니까? 1.3이면 1.3이에요. 1.3.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20번. 연속의 방정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4번 같은 경우는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연속의 방정식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